네. 네. 그 3주 전에 마지막에 뭘 봤는지만 먼저 보면, 제가 이렇게 손가락 같은 걸 하나 만들었고요. 이 손가락 같은 걸 만들고, 이 손가락을 왔다 갔다 하는 forward kinematics를 한번 봤었었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forward kinematics라고 불리우는 거는, 이러한 어떤 리지드한 키네매틱 체인이 있을 때, 키네매틱 체인 혹은 키네매틱 트리의 인터널 조인트 앵글을 바꿨을 때 각각의 외부 익스터널 조인트들의 그러니까 외부 조인트들의 3차원 카테시안 스페이스를 찾는 문제라고 말을 했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리처빌리티 셋 같은 거를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인버스 키네매틱스도 풀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었고 이케를 푸는 과정에서 이런 싱글러리티 포인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코비안이 네, 디터미넌트가 0에 가까워지는 일이 생기면 굉장히 어, numerically unstable한 어떤 상황들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했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걸 할 때 이제 결국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키네매틱 체인을 기술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일 쉽게 기술하는 방법이 예를 들면 저희가 기술했던 요걸 한번 볼까요? 이게 asset, simple hand, simple build-up인 거. asset, simple hand, build-up인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이게 이제 다 키네매틱 체인을 기술하는 방법이고요. 지금 보고 있는 이게 MJCF라는 그러니까 무즈코라는 시뮬레이터에서 통용되는 어떤 방법이고요. 보시면 어떤 월드바디에서부터 어떤 베이스가 있고 이 베이스에서부터 링크로 넘어갈 때 이제 바디만 사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디가 포즈가 000이라는 거는 월드 포지션 기준 000, 오리진에 있는 거고 00 0.1이죠. 그러니까 얘는 상위 바디보다 0.1만큼 더 위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얘는 요 바디 기준으로 0.02만큼 위에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보통 일반적인 키네매틱 트리는 자기의 어떤 바디가 페런트 바디 기준의 로컬 오프셋으로 정의 되는 거죠. 사실 이게 굉장히 자명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뭐 팔 같은 걸 생각해 봐도 뭐 숄더에서 엘보, 엘보에서 리스트로 가는 각각의 인터미디어트한 링키지의 정보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붙여 나가는 것처럼 키네매틱 체인을 기술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4D 키네매틱스를 푸는 과정도 각각의 기술되는 링키지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기술하고 이거를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4x4짜리 매트릭스 그러니까 이렇게 로테이션과 포지션 1이 들어가 있는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 트랜스폼이라고 불리는 그 매트릭스들을 계속 곱해가면서 4D 키네매틱스를 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통 로보틱스에서 허용되는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저희가 오늘 볼 요 스크류 티어리 기반의 리프레젠테이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얘 같은 경우는 키네매틱 체인을 모두 다 글로벌 코디네이트 기준으로 기술을 한다.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돌아가는 걸 보고 하나씩 설명해 주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크류 티어리 기반이라고 하면 뭐, 뭐 어떤 렉처를 찾아봐도 사실 다 잘 나오는데요. 그 기본적인 얘기라. 어, 뭐를 보면 좋을까? 위키피디아가 있대. 뭐 렌치, 트위스트 이런 얘기 나오지만 사실 이게 이제 전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코디네이트 트랜스폼을 어떻게 기술하게 되냐면 어떤 트위스트, 그러니까 회전하는 이 라인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키네매틱 체인 예를 들면은 뭐 세 개의 모터가 있는 키네매틱 체인을 기술할 때 첫 번째 모터의 위치와 이전 패런트 기준의 오프셋을 기술하는 게 아니라 이 모터가 그냥 놓여 있는, 그러니까 제로 포즈에서 모터가 놓여 있는 요 엑시스, 그러니까 요 유닛 벡터와 그 유닛 벡터 위에 한 점을 기술함으로써
이 체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거는 모든 것들이 다 글로벌 코딩에 의해서 정의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게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게 어떤 장점을 가져오는지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로 이 스크립트에 필요로 하는 거는 값이 정확히 말하면은 두 개인데 조인트 하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유닛 벡터가 하나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소위 그 유닛 벡터 보통 W 혹은 오메가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고 유닛 벡터 위에 한 점인 Q를 표현하게 되고요. 또 사실 Q를 주는 경우도 있고, 이 마이너스, 오메가 크로스 프로덕트 Q인가 Q 플러스 오메가가 둘 중 하나인데, 그거를 V로 써서 오메가와 V를 주는 걸로 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두 가지 버전으로 보통 설명을 하는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V를 쓰는 것보다 Q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걸 키네매틱스 풀 때 프로덕트 오브 익스포넨셜이라는 걸 통해서 풀 텐데, 그때는 당연히 V를 쓰겠지만, V에는 위치 정보를 까서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모터가 어디에 있는지, 조인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구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로보틱스에서는 사실은 요 프로덕트 오브 익스포넨셜로 플로이드 키네맥스를 푸는 거에서도 Q랑 오메가 이 두 가지를 들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저희도 같은 컨벤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죠. 이건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래서 보통 컨벤션은 어떻게 되냐면 레볼루 조인트 같은 경우는 이 오메가가 어떤 유닛 벡터가 되고 Q가 오메가 위에 한 점이 되고요. 픽스트 조인트 같은 경우는 Q가 어떤 픽스트 조인트에 있고 오메가가 000이 되고요. 뭐 이런 것들 일반적인 컨벤션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뭐 프리즈매틱 조인트라든가 헬리칼 조인트를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저희 오늘 디스커션에서는 안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포워드 키네맥스를 한번 보면은 돌아가는 걸 먼저 봅시다. 그래서 이런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스크류가 여기에 있고 이 스크류는 요 Z-axis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스크류가 있고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회전하는 거고 이걸 다시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첫 번째는 이제 Q0가 이제 Q0가 포지션이니까 000이고 오메가는 001.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고 뭐 R은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키네매틱 체인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포워드 키네매틱을 푸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POE, Product with Exponential을 어떻게 풀게 되냐면 이게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메가와 Q가 주어지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스크루트 SC3 요거를 구하게 되고요.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3짜리 벡터인 오메가와 3짜리 벡터인 Q. 이제부터는 W라고 할게요. 3짜리 벡터인 3W와 Q를 갖고서 이제 리알즈브라 C3 매트릭스를 만드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4x4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스큐스 매트릭스를 만드는 W 햇이 여기 3짜리에 들어가고 이 부분에 V가 들어가고요. V는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이너스 크로스 프로덕트 W의 Q가 되고 나머지 로우에는 다 0이 차이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뭐 리알지브라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럼 실제로는 얘를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매트릭스 익스포넨셜을 해가지고 쓰게 되고요. 그래서 정확히는 요 오메가와 Q, 즉 제로 포즈에서 우리가 정의되는 키네매틱 체인의 요 유닛 벡터 엑시스와 그리고 엑시스 위에 한 점이 주어지고 얘를 내가 몇 도 회전시켰는지가 있으면 요거를 곱해서 매트릭스 익스포넨셜에서 T라는 매트릭스를 만들면 얘를 그냥 어, 쭉 이쪽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곱해가면은 요 M1FK, 즉 내가 원하는 특정 조인트의 3차원 공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매트릭스는 4x4짜리 매트릭스고 우리가 아는 그 호모제니스 코디네이트,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여기 들어가 있고 포지션 들어가 있고 000 1인 매트릭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는 모터가 한 개 붙어 있었었고, 저 모터가 두 개 있는 거를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얘도 이렇게, 여기 이렇게 돌아가고, 얘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의 POE로 만드는, 그러니까 그 Product of Exponential을 가지고 키네매틱 체인을 기술하는 게 매력적인데, 이거에 문제점이 하나 있기는 해요. 뭐냐면, POE로 기술을 하게 되면 결국은 내가 마지막 조인트, 내가 원하는 ND 팩터의 포즈만 나오게 되거든요.
그냥 매트릭스가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쭉 곱해져서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 전체 키네매틱 체인의 모든 조인트를 다 구하려 그러면 그냥 POE를 쓰면은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중간이 어딘지 모르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이 체인이 예를 들면 10개의 길을 갔는데 뭐 0에서 1, 0에서 1, 2, 0, 1, 2, 3 이런 걸 다 하게 되면 너무 낭비잖아요. 그래서 그 인터미디엇 조인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POE를 사용하되 중간에 재사용되는 데를 어떻게든 잘 활용해서 무언가 리커시브하게 짜야 돼요. 그건 제가 뒤에서 좀 더 보여드릴게요. 이런 게 있고 뭐 조금 조금씩 더 붙여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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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키네매틱 체인을 다 기술할 수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얘 이니셜 포즈 기준의 키네매틱 체인을 기술할 때 원래였다면 페런트, 즉 어떤 루트에서부터 로컬하게 따라가는 어떤 로컬 오프셋들을 정의하게 되는데 얘는 로컬 오프셋을 정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키네매틱 체인을 기술하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들이 몇 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루트에서부터 어떤 오프셋까지, 그러니까 어떤 조인트 하나까지를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내가 이 레볼루 조인트 1이라는 애는 이 레볼루 조인트 0이라는 패런트 조인트 기준으로 포지션 오프셋, 즉 XYZ, 로테이셔널 오프셋, 즉 로우 피치야. 그리고 요 조인트가 어디로 회전시켜지는지에 해당하는 엑시스,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그 로보틱스에서 활용하는 거고 저희가 앞에서 요 XML 파일에서 또 정확히 딱 그 세 가지를 기술해요. 그래서 이 포지션이 XYZ, 여기는 지금 로테이션 없다고 가정하는데 여기 로테이션도 추가하면 로테이션 옵셋, 그리고 조인트가 있으면 조인트의 엑시스. 요 세 가지 정보가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자유도 면에서 놓고 보면은 포지션은 풀리 3자유도고 로테이션도 풀리 3자유도를 갖고 엑시스는 유닛 벡터니까 뭐 2자유도라고 생각을 하면 어쨌든 뭐 디멘전이 한 8 정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조인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8의 n개의 숫자가 필요한 혹은 그 디멘전이 필요하다는 게 기존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가장 적은 숫자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이브하게 이렇게 쌓으면 이렇게 되고요. 그 POE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조인트를 하나 기술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그냥 글로벌 코디넷, 즉 이 글로벌 코디넷 기준의 XYZ 3자유도와 유닛 벡터 2자유도, 즉 5자유도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은 숫자로 내가 어떤 키네매틱 체인을 기술하는데 이점이 있다는 게 저희의 생각이었고요. 실제로 뒤에서 저희가 요즘 많이 사용되는 G1이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싱을 할 텐데 그것도 한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짜고 네, 사실 뒤에 뭐 계속 짜보는 거는 뭐 레볼루트 픽스트 레볼루트 픽스트 이거 제가 좀 익숙해지려고 짰던 거고요. 이런 걸 바탕으로 이렇게 트리 같은 것도 짤 수 있게 되는 거죠. 트리도 이렇게 짤 수 있게 되고 돌아가게 되고 이게 아마 제가 디스코드에 올려드렸던 영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게 뭐냐면 요 위치를 구하는 게 PO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엔드 팩터 하나에 4x4짜리 호모지니스 콜리니엄 매트릭스를 구하는 데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인터미디엇 조인트를 구하는 데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각각의 모든 조인트의 인터미디엇 조인트를 계산하는 과정을 잘 살펴보면 얘가 결국은 리커시브하게 재사용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칙을 잘 이용해서 코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조인트가 n개면 이제 5의 n, 즉 n의 리니어하게 비례하는 어떤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스를 갖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든 게 스크류 체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들은 그냥 제일 기본적인 어떤 스크류 티어리 기반 키네매틱스에 대한 얘기였고 이거를 조금 이제 클래스로 만들어 봤던 거죠. 실제로는 이게 솔직히 스크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스크류 체인 클래스라는 거를 만들고 여기에 이제 이름을 적고 페런트를 적고 페런트가 넌이면 루트 조인트고 Q와 W를 넣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Q는 글로벌 코디네이트 기준에서의 어떤 조인트 위치이고 W는 그때 글로벌 코디네이트 기준의 어떤 엑시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000이면은 픽스 조인트고 뭐 0이 아닌 어떤 값이면은 그 해당하는 엑시스만 회전시키는 거죠. 보면은 이제 0에서 1, 1에서 2, 2에서 3으로 가고 3에서 4로 가고 여기 하나의 어떤 트레이스고 1에서 2로만 가는 게 아니라 5로도 가죠. 그래서 브랜칭이 있어서 1에서 5, 5에서 6, 6에서 7로
넘어가는 어떤 체인을 만들어 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슬라이드 컷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이제 스크류 0번이 있죠.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스크류 1번이 회전을 하고 2번도 이쪽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3번도 이쪽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걸 만들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회전이 앞으로 회전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첫 번째도 뒤쪽 방향 회전을 하겠다. 야로 회전하겠다. 그러면 액세스를 그냥 001로 해주면 이런 식으로 바뀌죠. 아까는 얘가 앞으로 떨어졌는데 좌우로 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고 같아서 안 보이지만 어쨌든 여기 두 개가 회전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체인을 기술하는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거를 빨리 만들어 보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려가지고 이렇게 됐고요. 아까 말했던 그 재사용하는 걸 한번 보면 이 부분인데 음, 네. 결국 보면은 이제 트위스트 익스포넨셜이라고 하는 아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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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x4짜리 SE3에 속하는 W와 Q가 있을 때 SE3에 속하는 매트릭스인 거를 N개의 조인트에 대해서 다 미리 계산해 놓고요. 얘를 매트릭스 익스포넨셜로 T를 계산해서 리스트를 만들고 얘를 리스트를 다 갖고 있으면 뒤에서 모든 인터미디언 조인트에 대한 SE3를 구하는 과정이 다 재사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T 리스트를 잘 활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룹이 한 번, 두 번, 세 번 도는데 모두 다 n에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비고 노테이션 기준으로는 5의 n승 컴플렉스를 갖는 프로디 키네마틱스를 만들 수 있다. 모든 인터미디언 조인트를 구하는 거에 대해서도 네, 물론 다 제가 짰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긴 한데 그런 상황이 그래서 뭐 이런 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재밌었던 경험. 그래서 이제 이걸 왜 하고 있냐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왜 이런 걸 하고 있었냐면 어떤 휴머노이드의 구조를 찾는 문제를 풀고 싶은데, 이 휴머노이드의 구조가, 어, 리프레젠테이션을 찾아야 어떤 서치 스페이스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능하면 그 공간이 조금 리던던트 하더라도 그냥 벡터 스페이스처럼 쓰면 좋겠다. 왜냐하면 나는 그 공간 안에서 뭐 그냥 그레디언트 계산하고 별 걱정 없이 더 샘플산도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하지만 너무 디멘전이 크면 최적화하기 어려우니까 좀 컴팩트한 공간을 그러니까 좀 네, 컴팩트한 스러운 공간을 찾고 싶었던 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G1이라는 휴머노이드를 좀 가져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를 가져오고 결국 G1이라는 휴머노이드는 앞에서 말했던 그 XML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어, 어떤 걸 저희가 쓰고 있냐면 G1, JY 얘를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앞에 뭐 여러 가지 SF 파일도 있고 뭐 있지만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얘가 키네매틱 체인을 기술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월드바디에서부터 펠비스에서부터 뭐 레프트 힙 피치, 레프트 힙 롤, 레프트 힙 야, 그러니까 이 엉덩이에 있는 삼자이도부터 니, 앵클 그리고 앵클 롤 이렇게 떨어지는 어쨌든 이게 이제 왼쪽 다리에 대한 기술인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XML에다 기술되게 되면 이거를 자동으로 파싱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어떤 클래스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바디를 parse를 해오고요. 그러면 걔 기준으로 글로벌 프레임에서의 포지션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포지션을 그냥 Q에 집어넣고요. 글로벌 프레임 기준의 엑시스를 구할 수 있고요. 그 엑시스를 그냥 W에 집어넣고 제가 앞에서 만들었던 add screw, parent, current, QW 이것만 해주면 코드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G1이라는 키네매틱 스트럭처가 아까 만들었던 스크류 체인을 다 들어가게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생긴 거죠. 지금 보면 이 G1으로 렌더링 되어 있는 건 원래 그 G1 렌더링이니까 얘는 안 바뀔 거고요. 이 체인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보다 훨씬 더 이 조인트가 늘어났고요. 컨벤션을 말씀드리면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건 픽스 조인트고, 실린더로 되어 있는 건 실린더의 어떤 중심을 따라서 회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회전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움직이고, 움직이고. 네, 물론 레인지 오브 모션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어렵지만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키네매틱 체인을 만드는 거고요. 비슷하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키네매틱 체인을 만들 때 파이토치를 이용해서 키네매틱 체인을 만드는 작업을 한번 했었었어요. 이걸 한 이유는 어, 결국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토치 체인이라는 거는 파이토치를 이용해서 원래 우리가 키네매틱 체인을 푸는 즉 페런트와 차일드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로컬하게 포워드 키네매틱스를 이렇게 따다다다 풀어나가는 그 과정을 에뮬레이트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중간에 결국 그 어떤 조인트에서 어떤 조인트로 넘어가는 요 과정들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행렬 곱이니까 이제 파이토치 같은 걸 쓰게 되면 병렬화가 잘 되겠죠. 그래서 포워드 키네매틱스를 예를 들면은 내가 한 번만 할 게 아니라 포워드 키네매틱스를 뭐 만 개의 큐포즈, 그러니까 만 개의 컨피그레이션을 동시에 때리고 싶다. 그러면 결국 만 개의 병렬화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의 시퀀스가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작업을 할 때는 이 파이토치로 만들면 훨씬 편합니다. 왜냐하면 GPU에 올릴 수도 있고 지금 말한 포워드 키네매틱스를. 그리고 이렇게 포워드 키네매틱스를 만들게 되면 이 모든 게 디퍼런셔블 하기 때문에 사실 인버스 키네매틱스도 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볼 수가 있게 돼요. 왜냐면 저희가 forward kinematics라고 불리는 과정을 파이토치 펑션으로 만들었으니까 내가 아웃풋을 타겟에 집어넣고 그레디언트 에러를 져서 그레디언트를 흘리면 내 이니셜 컨피그레이션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인버스 키네맥스를 파이토치로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그런 걸 했고요. 근데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기본적으로 뭐 그러니까 POE 버전의 토치도 만들 수 있지만 이거는 원래 전통적인 어떤 키네매틱스 모델이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 톨치 키네매틱스, 톨치 체인 키네 클래스를 만드는데 디를 보는지 보면 결국 에딧 받은 여기에요. 근데 얘는 아까랑 다르게 뭐가 필요하냐면 포지션 offset, 여기서 정의한 포지션 offset, 그리고 로테이션 offset. 뭐 커터니언에서 로테이션 바꾸긴 하지만 어쨌든 로테이션 offset이 필요하고 페런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커런트 바디 네임, 페런트 바디 네임 똑같죠. 베스크류 체인이랑. 그리고 조인트 네임 무시하셔도 되고 P offset, R offset, 그리고 아까 말한 axis, 조인트 axis. 요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그냥 딱 그, 얘를 기술하기 위해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훨씬 더, 많은 숫자들이 필요하게 되고, 스크류 티어리에 비해서. 얘도 똑같이 그려보면 이렇게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돌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왜 이런 짓을 하냐? 그러면, 원래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건 어떤 디자인 스페이스를 만들고 싶은 거죠. 휴머노이드의 키네매틱 체인이 살고 있는 디자인 스페이스를 만들고 싶고, 그 공간 안에서 무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 유의미한 휴머노이드의 디자인이 나오는 걸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뭐 여러 가지 옵티미제이션 방법이 있지만 사실 대부분 옵티미제이션 방법론들은 결국 어떤 이니셜이 주어져 있고 여기 안에서 뭐 지지고 볶아가지고 좀 더 나은 거 찾고 그죠? 물론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 있겠지만 그레디언트를 못 구할 때 우리가 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그냥 얘 주변에 가우시안 샘플 막 뿌려가지고 그것들 중에서 코스트가 높은 거 위주로 흘러가는 걸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머신러닝에서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붙어 있죠. 비슷하게. 예를 들면 뭐 크로스 엔트로피 메서드 아니면 뭐 코버넌스 매트릭스 어댑테이션 뭐 익스포저 스트래티지 뭐 CMAS 혹은 뭐 Augmented Random Search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붙어 있는데 결국 요지는 인풋에 퍼터베이션을 줘서 아웃풋이 나오면 걔네들 어떻게 지지고 볶아서 넥스트 쿼리 포인트 찾는다. 이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뭘 해보면 재밌냐면 지금 아까 만들었던 이 키네매틱 체인을 만들 때 인풋에 퍼터베이션을 넣어보는 거죠. 인디펜던트 가우션 퍼터베이션을 넣으면 체인이 어떻게 바뀌나를 좀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전통적인 체인에다가 똑같은 퍼터베이션을 넣고 똑같은 주원에 대해서 그래서 0.05의 가우션 퍼터베이션 포지션에 대해서 이러면 얘는 잘 안 될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이 로컬 오프셋의 한계가 뭐냐면 앞에서부터 노이즈가 추가가 되게 되면 앞에 노이즈는 뒤쪽 노이즈에 모두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로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이 서치 스페이스가 디멘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예를 보면 똑같은 걸로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나오죠. 아까 잘 됐는데 뭐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괴기한 공간이 생겨버리는 거죠. 근데 똑같은 에러를 여기 넣으면 여기도 보면 이제 Q에다가 0.05 랜덤에서 perturbation을 넣게 되면 얘도 뭐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더 낫죠. 왜냐하면 이거는 앞에 들어간 노이즈가 뒤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글로벌 코디네이션 정의가 되니까 이런 어떤 직관을 가지고 저희가 이 공간들을 좀 정의를 해나가고 있고 얘를 이제 더 컴팩트하게 줄이기 위해서 이제 저번에 뭐 그라스파 매니폴드 말씀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엑시스라는 게 사실 방향성이 없다면 결국은 어떤 라인인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우리가 뭐 그라스파 매니폴드라고 부른다고 하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이제 그렇게까지 가서 뭔가 더 서치 스페이스를 줄이고 그럼 사실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최적화를 쓸 수가 없죠. 벡터 스페이스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리마이너 플로우 매칭 같은 걸 써보자. 왜냐면 그라스퍼 매니폴드사의 지오 대식이 적이 된다고 하니까 뭔가 그런 얘기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까지가 저희가 구현했던 거고 이거는 딱 저희가 일부러 좀 공유하려고 좀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계속 했던 것들을 코드도 좀 공유를 나중에 좀 정리해서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무튼 기록 차원에서 좀 남겨놓고 싶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아, 네, 너무 30분 잘 됐네. 들었습니다. 네, 혹시 저도 뭔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 전에 지금까지 이제 말씀해 주신 거 공유 좀 이 레코드는 제가 좀 두고도 좀 돌려볼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말씀해 주신 이거고 저거 그럴 것 같긴 한데 뭐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없으시면 제가 그 화면 공유를 좀 해서 뭐 하나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음, 어디서부터 얘기를 좀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이제 지금 이제 해주신 설명들을 포함해가지고 제가 좀 몇 가지 좀 그 메시지 테이킹을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까지 이제 들은 저도 이제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게 많아서 나중에 이제 그 코드 공유해 주시면 좀 코드 좀 보면서 좀 하나하나 좀 매치시키는 과정들은 있어야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그 PC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언급된 모든 대상들은 행렬이다. 이거를 일단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온 100%의 지금 나온 모든 대상들은 행렬 얘기이고요. 그리고 이 행렬의 분과 표현들이 이것저것 있다. 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지 유일하게 표현된다는 뜻이 아니어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행렬 이제 행렬로 쓸 수 있는 행렬로 적힌 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형태로 이제 쓸 수가 있어서 오늘 제가 그래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방금 이제 언급이 됐던 이제 뭐 그라스마니안이라는 단어가 제가 계속 지금 오늘 언급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이거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오늘 조금 설명을 좀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중요한 이제 몇 가지 단어가 들어온 게 있는데 그 컴팩트한 이제 저는 이제 전체 공간 정도 보통 지원하는데 전체 공간 영어로는 보통 앰비언트 스페이스를 찾고 싶다를 주고 싶다 이런 좀 실질적인 어떤 욕망에 대한 이제 포인트들을 좀 말씀해 주시는 면들이 있었고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뭐 플로우 매칭 이런 것들과 호환되어야 된다 등등과 호환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제가 뭔가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좀 어떤 일종의 이제 노트 테이킹으로서 좀 말씀을 좀 먼저 좀 드리고 시작하고 싶은 건데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어떤 이제 수학 공부를 했을 때는 언어 쌓기들을 하던 시절에는
이 지금 언급되는 수학적인 대상들이 다 실질적으로 행렬인 것들을 모르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어들이 익숙해지려고 애를 썼는데 실제로 다 행렬 노름인 걸 염두에 두고 행렬로 환원하는 쪽으로 하게 되면 처음에는 좀 불편해도 나중에 배우는 속도 특히 학생분들의 경우는 좀 많이 빨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되게 강조해서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쓰는 게 사실 몇 개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그래서 사실 그 어떤 이제 단어나 어떤 대상의 어떤 그 이제 이질적인 거나 낯섦에 포커싱을 하지 마시고 실제로 그래서 계산을 쓰는 진짜 구체적인 대상들이 무엇이냐에 포커싱을 해서 이제 배우다 보면 그 괜찮다. 하나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고 실제로 근데 그 여러 의미에서 이제 그 어떤 효율성이라는 걸 따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행렬을 이제 쓸 때도 여러 가지 당연히 그중에서 고민들을 당연히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가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등가 표현과 별개로 실제 정보량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전체 공간에 대한 맥락과 그리고 또 어쨌든 머신러닝에 대한 맥락들이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예시로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시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음, 지금 저희가 제가 이제 수준에서 제일 좋아하는 예시가 토로스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스터디 막론하고 이 토로스에 사실 수학의 모든 게 다 있다고 해도 제 솔직한 생각에는 별로 과언은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제 토로스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도너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긴 거에서 그래서 얘는 이제 정의가 보통 t 정도로 쓰는데요. 그 S1 곱하기 S1이고 여기서 이제 이 등가 이 이퀄이라는 거는 위상적으로 토폴로지컬하게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로지컬하게고 그거 외에 더 구조를 주면 무한계에 다른 게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 지금 S1 곱하기 S1은 직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하나 요거 있고요. 하나 요거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가 요런 게 있어요. 요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각각이 S1이랑 S1이죠. 그래서 그걸 곱하니까 토러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뭐 대충 괜찮나요? 그게 토러스이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수학이 조금 친숙하신 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셔도 되냐면 얘가 어디서 오냐면 R2를 G2로 쿼션트한 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토러스를 생각하는 방식이 그 R2를 그려 놓으시고요. 아, 제가 근데 R2를 그림을 그릴 건데 제가 말을 좀 성의 없게 평면이라고 제가 축을 일부러 안 그리려고 해서요. 평면이라고 하겠고 평면이라고 한 다음에 하나는 축을 이렇게 잡고요. 축을 이렇게 잡고 다른 하나는 이거 X축점 생각하셔야 되고 다른 하나를 축을 이런 식으로 잡아요. 일부러 이게 90도가 안 되게 제가 잡으려고 한 거예요.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러면 지금 어떤 식으로 격자를 칠 수가 있냐면 여기서 이렇게 평행선들을 쭉 긋고요. 여기 평행선들을 쭉 긋고 여기서 이렇게도 평행선들을 쭉 그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해나가요.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나가면 그 제가 그림 그린 게 좀 별로긴 하지만 지금 이제 요렇게 격자점들을 아이덴티파이를 해가지고 그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격자점들을 다 아이덴티파이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그러면 이게 뭐랑 위상적으로 똑같냐면 이렇게랑 똑같아져서 격자로서 그래서 요점 다시 아이덴티파이하고 요점 아이덴티파이하고 요렇게 아이덴티파이가 도로 돼서 그림이 요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토러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할 때 그리고 토러스들끼리가 뭐만큼 다르냐면 이 각도끼리만 달라요. 참고로. 그래서 이 각도들마다 위상적으로는 구분이 안 가는데 그 외의 구조들을 더 주면 지금 이 평행사변형의 요 지금 이 사이각을 뭘로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다른 클래스의 토러스들이 나와요. 지금 이거 다른 구조가 뭐냐 이것도 좀 여러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어쨌거나 토러스라는 게 이런 건데 지금 제가 일단 여기서 이 네 가지 중에서 제가 1, 2, 3, 4라고 할게요. 3, 4라고 할 때 지금 이제 물론 얘는 지금 제가 이것도 지금 좀 구체적으로 좀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보통 이제 이 토러스 이게 그림들이 다 이제 마음속에 있으시다고 제가 상정을 하고 좀 설명을 조금 더 해볼게요. 토러스의 3번의 입장에서. 그러면 이게 보통 이제 쉬운 방법은 이제 어떤 거냐면 쉬운 방법은 지금 이 토러스가 그 R3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검색을 해보시면 저희가 2차원구 S2를 그 스피리컬 코디네이트 이런 거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이게 뭐지 하면 이제 코사인 사인으로 표현했었던 그래서 S2를 R3에서 두 앵글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었던 거를 그대로 흉내내면 이 토러스도 R3에서 흉내낼 수 있어요. 똑같이. 그 구체적으로 다 익스플리시하게 글로벌하게 다 적을 수 있어요. 그럴듯하죠? 적혀요. 그러면 이게 지금 R3에서 적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근데 이제 이 위상적으로 얘는 논 컴팩트 하고요. 참고로 얘는 컴팩트 하지 않고 그 대신에 얘는 이제 그 대신에 뭐를 쓸 수가 있냐면 미분기하를 쓸 수가 있어요. 뭔 소리냐면 저희가 R3의 다 프로덕트를 알고 있으니까 이미
R3의 형상을 이미 규정을 해놓은 상태인 거예요. 이미 전체 집합의 형상을 규정해놨으니까 부분 집합의 형상은 자동으로 규정이 되어져요. 팬시하게, 포멀하게 얘기하면 각 탄젠트 스페이스, 그 토로스의 탄젠트 스페이스는 이미 R3의 다 프로덕트를 가지고 어사인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 이면에 있는 이 R3라고 하는 거 이면에는 사실은 뭐를 쓰고 있는 거냐면 내쉬 임베딩이라는 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내쉬가 그 이제 했던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로 임의의 리마니안 매니폴드는 유클리드 공간에 아이소메트릭 임베딩이 되어진다. 라는 것이고요. 보통 이제 위트니 임베딩이 보통 언급이 될 때가 많은데 위트니 임베딩은 리마니안 매트릭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스무드하게만 임베딩이 된다는 건데 우리가 그 탄젠트 스페이스의 내적들까지 이제 보존을 해주고 싶으면 그 유클리드 공간에다가 집어넣을 때 내적까지 보존하는 센스에서 넣어야 되고 그거를 그냥 그 직관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전체 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형상을 규정해놨으면 내적을 토대로 해서 그러면 부분 집합은 그거에 의해서 자동으로 정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게 맞고요. 네, 전달이 될까요? 근데 여기서의 그 단점은 일단은 전체 집합이 일단은 컴팩트하지 않다는 데 있고요. 기본적으로 클로즈된 마운드가 아니라는 데 기본적으로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써가지고는 이 R3와 같은 이런 차원들이 그렇게 낮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미의 리마니안 매니폴드를 그 유클리드 공간에다가 어떤 리마니안 매트릭을 보존하는 센스에서 임베딩을 하는 거는 그 차원 자체도 많은 경우 실질적으로 어떤 제약이나 그런 문제들이 좀 있다고 보면 대충 맞고요. 진짜 PD의 솔루션으로 주어지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걸 어떤 식으로 장난질을 할 수가 있냐면 이 토러스를 그 어떻게 쏠 수가 있냐면 다른 관점이 그래서 이 내시 임베딩이라는 게 이제 미분기의 관점이고 여기서 관점을 바꿔서 그 지금 이제 이 토러스를 어떻게 관점을 보냐면 이 토러스 자체를 이제 볼 때 그래 지금 여기까지는 관점이 이제 그 집합을 보는 것이고 집합의 뭐 쉐입을 본다 이 정도가 적절한 직관이겠고요. 을 관찰 이게 미분기하고요. 그래서 미분기하는 기본적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매니폴드라고 하는 거를 탄젠트 스페이스의 이너 프로덕트를 가지고 쉐입을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는 관점인데 생각을 이제 바꿔서 관점을 바꿔서 집합 위에 함수들을 보자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저희가 수학을 볼 때 그 집합과 함수를 보는 게 기본적으로 수학 일지인데 꼭 집합만 봐야 되는 집합을 보는 부분으로서 집합을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집합 위에 살고 있는 함수들을 토대로도 그 집합을 이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말이 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토로스의 경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얘가 기본적으로 그 이제 주기를 두 개를 갖다 보니까 하나는 주기를 얘를 갖고 있고 다른 하나는 이거를 주기로 갖고 있는 그러니까 더블 피리오딕인 특징을 갖고 함수들을 만들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R2 위에서 더블 피리오딕 펑션을 줘도 여기로 어사인이 그 디센트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서 이제 그 글로벌하게 정의가 되어 있는 고전적인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글로벌하게 정의가 되어 있는 함수가 어떤 함수가 있냐면 그 바이어슈트라스 함수라는 게 있어요. 보통 이제 이거를 그 위키피디아 페이지 찾아보시면 이렇게 언제나 쓰고요. P 펑션, 바이스텔스 P 펑션이라고 보통 호칭을 하고요. 다 언제나 노테이션으로 요렇게 쓰고 이제 실제로 요거를 이제 그 로컬하게 기술을 해보면 이 형태가 이게 복소수로 이제 보통 표현하고요. 컴플렉스 넘버로 보통 표현하고 C제곱 더하기 서메이션에서 레티스 그 이제 각 레티스 포인트 저 레티스는 저기 위에서 이 레티스 포인트를 지정한다. 이 지금 격자점 이 격자점 기준으로 해서 이게 뭐 제가 형태를 뭐 외우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 뭐 대충 뭐 이런 식일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고 있어요. 찾아보면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함수가 적히고 이게 글로벌하게 잘 정의가 돼서 이게 어떤 장난질을 칠 수가 있냐면 제가 지금 이 함수를 꺼낸 게 그래서 얘가 글로벌하게 정의가 되는데 y t 이게 뭐가 그럼 상관은 제가 이걸 t라고 쓰면 어떤 맵을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냐면 토러스로부터 각각의 포인트를 이제 다 복소수화해 가지고 쓸 때 복소수화해 쓴다는 건 얘를 R2 쿼션트 G2로 보는 거 대신에 C1 쿼션트 G2로 봐서 지금 여기에 코디네이트 쓰는 건데 여기서 포인트를 뽑아 가지고 어디로 쏘냐면 이게 진짜 정말 이상한 장난질인데 그 여기로 쏘는데요. 근데 이게 그 해석적 함수라서 무한번 미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지를 기준으로 미분을 더 해줘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사실 정확하게는 1까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컴포넌트가 총 3개예요. 컴포넌트가 총 3개고, 그리고 오늘 얘기해야 되는 게 그라스마니안이라서, 그라스마니안에 따라서 호모지너스 코디네이트 이렇게 쓰면 이게 실제로 P2로 쏘고, 지금 여기서는 그 코에피션트가 C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컴플렉스 프로젝티브 서피스가, 그러니까 스페이스 오브 디멘전 2가 되는데, 이런 매핑을 이렇게 정의를 하면, 그럼 뭘 볼 수 있냐면 얘는 인베딩이 돼요. 인베딩이 되고, 인베딩이 된다는 건 이 이미지가 지금 저 서브 매니폴드로서 완전히 그냥 똑같은 거랑 똑같은 게 되어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랑 지금 이 이미지 오브 피가 완전히 똑같고, 지금 이게 인베딩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이퀄이 되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지금 이제 이 P2 안에 살고 있고요. P2 안에 살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특징은 얘가 컴팩트예요. 얘가 컴팩트 해서 지금 컴팩트 세단에 들어있는 어떤 컴팩트 앰비언트 스페이스 안에 들어있는 컴팩트로 바뀌게 되고, 이때의 큰 장점은 이제 뭐냐면, 이때가 되게 놀라운 그거를 만족하는데, 그래서 이 이미지 오브 피가 어떻게 적히냐면 이게 그 다항식 해집합으로 적히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형식이 y제곱 그 이거 뭐 외워서 쓰는 건 아닌데, 이렇게 적히고 보통 변수가 하나 더 있어야 돼. 지금 여기 변수를 x, y, g라고 쓸 때, 잠시만요. 이게 여기를 g라고 잡아야겠다. 여기서는 좀 수학적으로 틀리게 말하면 안 되니까 이게 x, 이게 y, 이거를 g라고 쓸 때 보통 일반적인 컨벤션은 아니지만 그랬을 때 여기가 g, 여기가 g 제곱, 여기가 g 상승.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생기게 되냐면 이 이미지가 x, y, g를 따는데 P2에서 따는데 어떤 릴레이션을 만족하냐면 요 릴레이션을 만족하는 걸로 바뀌어서, 이거를 보통 g가 1인 경우는 이걸 보통 타원 곡선이라고 보통 불러요. 타원 곡선이라고 부르고, 뭐 영어로 일립트 커브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곡선을 이제 토러스라고 부르는 게,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서 이 토러스는 그냥 뭐랑 똑같아지냐면 타원 곡선이랑 같아진다 라는 거를 결론으로 얻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장점이 그 대수적으로 모든 정보를 환원하는 게 가능해지게 돼요. 폴리노미얼 링이 저, 아니고. 예, 말씀하세요. 저 당식이 0이 되는 건가요? 당식이 바뀌어서. 죄송해요. 예, 당식이 0이 된다는 뜻이었어요. 예, 당식이 0이 되는 걸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 지금 프로젝티브 스페이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실제로 잘 잡냐면, 프로젝트 스페이스 자체가, 물론 여기서 지금 오버C라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는데, 프로젝트 스페이스 자체가 컴팩트한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게 팩트냐면, 오버C에서 이거 필지메달 결과인데요. 고다이라가 이걸로 필지메달을 이제 그 1900년대 중반에 받았는데, 그 오버C에서 프로젝트 스페이스의 서브 매니폴드는 언제나 당식의 집합이에요. 이게 어레이즈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 위의 관점이랑 비교해보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냐면, 저희가 이제 미분기하의 관점에서 보는 거는 기본적으로 탄젠트 스페이스의 이너 프로덕트를 가지고 보는 거 당연히 중요한 관점이 맞지만, 그때는 그 내시 임베딩이 지지하는 거나 위튼 임베딩이 지지하는 거가 그 앰비언트 스페이스를 유클리드 공간으로 삼는 게 표준적인 관점이 되는 면이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면이 있는데, 일단 프로젝트 스페이스는 그거랑 다른데 그 이제 대수적인 도구들로 바꿔볼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공간 자체를 다항식의 해집합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게 그 논리를 다항식 환으로 모든 그런 이걸 가지고, 그러면 뭘 보는 걸로 논리가 그 정보를 잃지 않고 환원이 다 되어지냐면 폴리노미얼 링이랑, 그리고 그 어떤 아이디얼 이런 걸로 정보들을 환원할 수 있어서, 이제 이쪽을 다루는 이제 응용 분야를 굳이 붙인다고 하면 뭐 알제브레 스태티스틱스 정도로 호칭을 해도 제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환원하는 것들도 중요한 맥락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물론 이거는 예를 들어 그레디언트 센트 같은 건 이미 행렬 가지고 업데이트하는 게 이미 나이스한 상황에서 꼭 그럴 필요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가령 EM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도 이런 방법을 가지고도 하는 것들이 저쪽에서는, 왜냐면 저쪽에서도 분야 어떤 셀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강조하는 포인트들이 있는 어떤 알고리즘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서 보고, 이게 그라스마니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건데, 제가 어떤 관점에서 보는지. 그래서 한 번만 더 얘기를 정리하면, 보통 미분기하적인 관점, 대수기하적인 관점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수학을 볼 때 집합을 보느냐 함수를 보느냐 이 관점을 볼 때, 미분기하의 관점은 다분히 집합 자체에 포커싱을 해서 보는 관점인 측면이 있고, 이걸 대수적으로 본다는 거는 그 집합 위에 살고 있는 함수들을 토대로 보고자 하는 건데, 그렇게 되게 되면 이 그 알고리즘을 실제로 사칙 연산이 가능한 걸로 정보량을 잃지 않는 방식으로 돌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 함수들의 모임을 보는 방법을 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폴리노미얼 링을 본다는 것 자체가 이제 함수들의 모임이거든요. 폴리노미얼들이 함수들이니까. 그래서 그것들로 바꾸게 되면 예를 들어서 유한체나 파이나이 필드나 이런 쪽으로 논리를 그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바꾸는 방법들을 가르쳐서 대수적인 도구들을 쓸 수 있게 된다. 뭐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위상적인 구조가 들어온다. 제가 기본적으로 수학을 보는 중에는 이러한데 그 중에서 이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그라스마니아라는 이 녀석은 정의만 놓고 보면 이 녀석은 그 제가 이제 그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하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하나가 그라스마니아니고 보통 노테이션으로 그 뭐 책마다 다 다르기는 하지만 제가 이거를 뭐 KN 정도로 쓰고 여기서 이제 K가 N보다 작고 나왔다고 할게요. 제가 이거 어떤 컨벤션에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쓰는 이제 프로젝티브 스페이스. 아, 네, 방상호 박사님 맞으십시오. 그 프로젝티브 스페이스 오브 C 저거에 해 코디네이트 나온 게 궁금했는데요. 예. 리얼에서 적어도 2차원이어야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를 만들 수 있는데 그 이쪽 저쪽 똑같이 해버렸으니까 그냥 앵글만 있으면 돼서 one degree of freedom이 나온다. 이건 어디서 읽어봤거든요. 근데 리얼 2가 그냥 컴플렉스 1이니까 컴플렉스 이제 그 안에서 프로젝티브 되면 뭔가 디그리가 똑같이 그냥 하나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저 1이랑 P랑 P 저거 따옴표 3개가 나와가지고 뭔가 3개의 디그리가 있는 것 같아서 아, 그, 그게 헷갈렸습니다. 네, 그 이제 얘는 이제 G를 이제 1과 P 오브 G, P 프라임 오브 G로 쏜다는 거는 그냥 저 지금 이걸 고다이라 맵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그 훨씬 더 추상적으로 보통 적혀 있을 때가 맞긴 하는데 고다이라 맵이라고 보통 부르고 보통 코어몰로제 기술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질문하신 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여기다가 쓸게요. 이거는 로크라스만을 설명하기 목적이니까 그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그냥 쓴 방식 그대로 쓸게요. 요렇게 지금 있으면 이 녀석의 정의가, 프로젝티브 스페이스의 이 정의가, 이게 라인의 모임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이미지가 원 디멘전, 지금 그라스만의 기준으로 설명할 때 K가 1일 때 경우여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서 G, X, Y가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요 모든 포인트들을 다 한 원소로 보는 거여서 여기서 지금 람다 G, 람다 X, 람다 Y 이렇게 표현하기를 원하고 단지 여기서 이게 실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지금 제가 고른 맥락에서는 얘가 C일 뿐이에요. 단순히.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 원소 하나는 프로젝트 스페이스의 이 원소 하나는 실제로 뭐를 지칭하는 거냐면 람다 G, 람다 X, 람다 Y의 이 지금 이제 3 튜플의 모임을 지칭하는데 여기서 람다가 지금 제가 오버 C라고 했으니까 원점을 0을 제외한 모든 이제 컴플렉스 밸류에 대해서 그래서 이 라인을 만드는 그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정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 요 형태를 이 지금 정해 가지고 요 형태를 다시 보시면 뭐를 보실 수가 있냐면 지금 이제 보면 얘가 토탈 디그리가 3예요. 그러니까 G의 디그리가 1이고 Y제곱의 디그리가 2예요. 그래서 토탈 디그리가 3고 얘도 3이고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3이고 3이에요. 그래서 람다배를 해줘도 그 람다배가 똑같이 튀어나가서 그 디그리를 일부러 일치를 시킨 거예요. 똑같이 튀어나가서 는 0이라는 게 웰리반이 되는 거예요. 웰리반이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지금 이거 자체가 정의만 되면 되는 거여가지고 얘를 이제 1로 붙이냐 안 붙이냐는 상관은 없어요. 단지 이제 이 모든 게 지금 이 정의 요구사항상 한꺼번에 0인 것만 배제해주면 돼요. 그것만 되면 돼서 정의하는 것 자체는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저 디그리가 이걸 보통 호모지니어스 폴리노미얼이라고 부르거든요. 각 텀의 디그리가 토탈 디그리가 언제나 일치를 해야 이 람다 베아라는 이펙트가 문제가 없어서 그렇다. 뭐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겠어요. 그거는 거고.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이제 프로젝티브 케이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쓴 노테이션은 이건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C라고 썼는데 C를 일부러 쓰고 안 쓸게요. 그러면 얘는 실제로 어떤 거냐면 GR 오브 1N이에요. 그래서 일단 자, 여기서 좀 명사를 좀 두고 싶은 게 만약에 어떤 분들 불편하시면 지금 이게 다 형용사거든요. 그라스마니안이나 프로젝티브가 다 형용사라 가지고 거기에 붙이는 명사들을 그냥 불편하시면 매니폴드라고 부르셔도 돼요. 그래서 그라스마니안 매니폴드, 프로젝티브 스페이스 온 프로젝티브 매니폴드 이렇게 부르셔도 무방하겠고요.
근데 여기서는 단어들을 좀 여러 가지 붙일 수 있어요. 뭐 버라이어티라는 용어를 붙일 수도 있고 스킴이라는 용어를 붙일 수도 있고 그래서 매니폴드의 필요는 사실은 없어서 제가 좀 약간 어버버하고 넘어가는 케이스. 근데 매니폴드라고 생각하시면 그 이제 미분기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무방하겠고요. 기본적으로. 그랬을 때 얘는 정의가 뭐냐면 그 k 디멘셔널 서브스페이스 레벨 인 보통 이제 Rn을 지칭하고요. 지금 이제 필드가 제가 이제 필드를 그냥 F라고 쓸게요. 그래서 요거를 지칭하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프로젝트 스페이스는 그냥 정의상 원 디멘전 서브스페이스 인 FN이니까 그래서 라인의 모임이다 보니까 정의만 놓고 보면 프로젝트 스페이스를 일반화한 게 클래스만이에요. 정의만 놓고 본다면. 그래서 다시 보시면 F는 그냥 그 C나 R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R이나 C 같은 거 사실 다른 거도 사실 되는데 이런 거 생각하신 다음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Rn에서 K 디멘전 서브스페이스들을 원소로 보겠다. 이렇게 보면 어떤 GRKN이라는 클래스마니안 매니폴드가 되고요. 그리고 컴팩트합니다. 참고로 이 모임이. 그리고 프로젝트 스페이스도 마찬가지. 원디멘전 서브스페이스 보면 컴팩트해서 이렇게 놓고 보면 그냥 정의상 뭐 일반화를 한 게 클래스마니아인 것보다 이 느낌을 받기가 좋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의로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중요한 관점이 좀 그렇게 좀 권하고 싶은데 미분기 하실 거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적을 보실 거면 무조건 앰비언트 스페이스는 RN으로 보셔야 돼요. 약간 큐리스틱한 얘기네요. 앰비언트 스페이스는 사실은 RN이라고 보셔야 되고 그 대수기하의 관점에서는 이때는 앰비언트 스페이스는 무조건 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물론 여기서 이 필드의 선택지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이 필드의 선택지는 C면 제일 쉽지만 R이면 좀 어렵긴 하지만 사실 가능은 해요. 그래서 이건 조금 제가 휴리스틱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 좀 대놓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라스마니안을 앰비언트 스페이스로 고르겠다라는 맥락이 물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쓰려는 게 미분기하적인 도구냐. 예를 들어 플로우 매칭을 한다. 그레덴스는 이거는 미분기하라고 보는 게 기본적으로 맞겠죠. 근데 예를 들어 알제브릭 스태티스틱스를 쓴다. 혹은 뭐 대수기하를 쓴다. 이런 맥락에서는 그 무조건 프로젝트 스페이스예요. 그 앰비언트 스페이스. 자, 그래서 그거를 그 맥락에서 지금 이제 그라스마니안을 설명하려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서 컴팩트한 전체식 공간을 주고 싶다는 것도 당연히 그 미분기하적인 맥락에서도 말이 되고 대수기하적인 맥락에서도 말이 돼요. 근데 이제 그 지금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컴팩트한 전체 공간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라스마니안이라고 말하는 거가 대수기하의 맥락에서는 그리고 사실 미분기하도 좀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사실은 프로젝티브가 사실은 기준이에요. 제가 왜 그런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층이가.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아까 그 최상용 교수님께서 여러 차례 설명을 해주신 거기는 한데 그 이면에 그 플러커 임베딩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알고 계시기로 권해요. 이거는 미분기하적인 거랑 대수기하적인 게 둘 다 됩니다. 리마니안 매트릭으로도 잘 동작을 하고 그 대수적으로 다 당식 해로 돌리는 것도 다 알고리즘이 다 잘 돼요. 실질적으로 다 행렬로 다 어떻게든 돌릴 수 있어요. 이 어떻게 하냐면 이런 말장난하는 거 어떻게 하냐면 뭐를 주고 시작하냐면 GRKN을 주고 시작해요. 출발 자체를. 그래서 얘를 내가 지금 생각하는 매니폴드로 봐요. 얘를 매니폴드로 봐요. 이렇게 제가 쓸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어떤 장난질을 여기서 칠 수가 있냐면 여기서 제가 그 플레인 하나 뽑을게요. P라고 제가 적을게요. 노테이션 좋은 노테이션 보이죠?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그 K 디멘셔널 서브스페이스예요. in FN에서 이거 다 괜찮으시죠? 얘를 제가 뽑았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중요한 구조가 얘가 어쨌거나 벡터 스페이스예요. 얘가 벡터 스페이스예요. 벡터 스페이스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파이나이트 디멘전 벡터 스페이스에 있으니까 거기서 베이시스를 뽑아요. 추저 베이시스. 그래서 이거를 뭐 V1부터 VK라고 잡아요. 이렇게.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베이시스 선택지에 의존이 돼야죠. 그럼 여기서 어떤 장난질을 치냐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조금 수학적으로 어버버해져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장난치냐면 그 뭐를 만드냐면 제가 이거를 써놓고 설명을 할게요. 만약에 어떤 분들 불편하시다고 하면 그리고 아마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쇠기곱을 취해요. 쇠기곱. 이제 아마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이 의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수학적으로 공부하는 거는 좀 걸리긴 하는데 제가 최대한 직관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애는 쓸게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쐐기곱을 이제 이렇게 취하게 되면 그럼 우리가 어떤 거를 실제로 정의하는 게 가능하냐면 지금 이 GRKN에서 여기서 P를 뽑아서 그리고 여기서 지금 다시 제가 이제 잡은 게 V1부터
K를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베이시스로서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그러면 제가 이거를 어디로 쏠 수가 있냐면 V1부터 VK의 쐐기곱으로 쏠 수가 있거든요. 이걸 쏠 때. 그럼 이 쐐기곱으로 쏘게 되면 이게 이 쐐기곱에 대한 공간인 이거를 K번 매치를 한 거 이거에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 맵이 임베딩이에요. 이거를 플러커 임베딩이라고 그러고요. 제가 이거 저, 그러니까 아직 다 쓴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쇠기겁이 뭐예요? 네,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거 네, 취지부터 알겠습니다.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그가 comes on embedding 임베딩이 돼서 그래서 지금 얘가 이제 뭐 왜 이게 그래 중요한 것 같냐면 다시 말해서 애니 그라스마니아는 이제 서브 매니폴드 혹은 서브 버라이티 오브 프로젝티브 스페이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여기서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는 그러니까 일단 당위부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라스마니안의 정의만 놓고 보시면 정의만 내가 정의 랩스랑 비교를 하면 아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를 일반화했구나 이렇게 보기가 되게 좋잖아요. 정의가 그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생각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라스마니아는 사실은 어떤 더 큰 디멘전의 프로젝티브 스페이스 안에 언제나 들어있는 걸로 사실은 수학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전부 다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를 다루는 얘기에 지나지 않아요. 실제는. 일단 제가 그게 중에서 이거를 하는 방법이 이 지금 그래서 얘를 이제 플러커 임베딩이라고 부릅니다. 검색해 보실 거면 검색해 보셔도 되고 그리고 이게 제가 지금 여기서 두 가지를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적어도 이제 최상용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제 알고리즘 때 쓰인 대상들이 실제로 다 행렬이어야 되는 것처럼 이 쐐기곱도 그래서 실제로 다 행렬이에요. 실제로 제가 이건 설명을 해야 되고요. 행렬이고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메시지를 따라서 실제로 지금 제가 적고 있는 거 철저하게 행렬 얘기고요. 행렬로 다 환원이 되는 얘기고 여기서 이제 뭐가 애매한 점이 등장하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이 맵을 디파인을 할 때 그 논리가 어떻게 되냐면 K 디멘전al 서브스페이스가 있다고 가정하자 아무거나 뽑아요. 이거는 중의성, 그러니까 애매함이 없어요. 뭐 선택하겠다고 해야 되는 거니까 뽑아요. 근데 여기서 어떤 게 애매하냐면 베이시스는 한 개가 아니라는 데 있어요. 베이시스를 뽑아서 쐐기곱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만 쐐기곱으로 쏘자 이 로직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베이시스를 다른 거를 뽑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데라는 거는 따져줘야 돼서 그게 얼마만큼 정확하게 차이가 나냐면 저 람다배만큼만 정확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금 저기서 아까 감사하게도 이제 방송국에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지금 요 기호 있잖아요. 여기서 쓴 이 브라켓 기호가 이게 정확하게 모든 컴포넌트를 람다배 해주는 이펙트거든요. 그걸 다 모으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떻게만큼이 차이가 나냐면 베이시스를 바꿔주는 거가 정확하게 람다배만큼만 차이가 나요. 다른 걸로 바꿔줘도.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티브 스페이스에 요거를 써주는 순간 웰디반이 돼요. 그래서 그리고 멜리반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인베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이 지금 쐐기곱이 뭐냐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왜 우리가 지금 그라스마니 안을 이렇게 보려고 하냐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괜찮을까요? 그러면 이거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래서 그러니까 리니어 알제브라 얘기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정의 레벨에서 제가 이거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일단 예시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K를 2로 잡고 N을 제가 4로 잡고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실제로 그러니까 보려는 게 GR2 이사를 본다. 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원소를 어떻게 골라줘야 될 거냐면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리고 필드는 그냥 실수로 고르자고 하죠. 필드는 실수로 고른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R4로부터 여기서부터 지금 이제 P를 뽑아야 되니까 P라고 하는 거를 뽑는데 지금 이 녀석의 차원이 2라고 가정할게요. 괜찮죠? 이렇게 그냥 진짜 벡터 스페이스가 리니어 알제브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추저 베이시스 그래서 제가 이거를 V1, V2라고 할게요. V1, V2라고 하면 지금 얘네들은 실제로는 R4의 원소여야 되니까 그 포티플로 표현이 돼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그거를 그냥 말 그대로 진짜 표현을 해요. 그러면 얘가 그러니까 인덱스 1을 썼으니까 그냥 1, 1, 1, 2, 1, 3, 1, 4 이렇게 쓸게요. 이거 다 기어 노테이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얘도 마찬가지. V2, 1, V2, 2, V2, 3, V2, 4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거의 어떤 베이시스 이렇게 뽑는다고 이제 하면 그러면 네, 황사 박사님 하십시오. 아, 그 말씀 중에 갑자기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요. 네. 그 그라스마니안 자체는 그냥
N 차원의 그냥 K 서브 차원 공간 네, 이상 이하도 아닌 그냥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 네, 네, 그건 잘 알았고요. 근데 왜 저희가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로 가야 되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네, 이유가 그 목적 때문에, 그 프로젝트 스페이스의 목적 때문에 그러는데, 그, 이게 이렇게 누군가한테 나중에 필요하면 물어보시거나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미분기하는 뭘 하는 거냐? 미분기하는 공간의 쉐입을 토대로 공간의 구조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의 쉐입을 알아야 되니까 탄젠트 스페이스의 이너 프로덕트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게 미분기예요. 대수기하는 뭘 하는 거냐면 방식의 모임을 공부하는 게 대수기예요. 알제브릭 지오메트리가 뭘 하는 것이냐? 다항식 환을 공부하는 게 대수기하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다항식 환이라는 걸 어떻게 보는 거냐면 다항식의 모임이 덧셈이나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으니까 환이라는 링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다항식이라고 하는 걸 어떤 층에서 보는 거냐면 내가 어떤 공간을 생각하든지 간에 어떤 대수적인 공간을 생각하든지 간에 그거 위에 살고 있는 함수들을 다항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실제로 이 다항식이라는 게 어떤 센스냐는 거는 굉장히 좀 델리케이트한 면이 있긴 해요. 근데 어쨌거나 대수기하는 다항식 환을 공부하는 게 목적인데 이 다항식 환에 대응되는 기하적 공간이 프로젝티브 스페이스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다항식환 전체가 어디에 이게 정체가 실제로 뭐냐면 프로젝티브 스페이스 위에 살고 있는 함수들이 뭐예요. 물론 이게 수학적으로 맞는 말인데 이게 왜 그거냐라는 거는 이제 좀 공부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되어져요. 그래서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로 인베딩을 하려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함수들의 모임을 다항식으로 환원해 가지고 다루려는 게 목적이어서 그래요. 그러면 대수학적인 도구를 쓸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약간 조금, 이게 약간 참을성이 없어서 드리는 네. 그런 질문을 네. 하나 해도 될까요? 아, 물론이죠. 네. 그 위에 4번째, 네 번째가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 있다 그런 거였는데 제 그레디언트를 구할 때 뭔가 넘버를 구할 텐데 그 넘버가 저희가 코디넷 맵이 잡혀 있으면 그 코디넷을 잡는 뭐 orthogonal 벡터 그 벡터가 그냥 엑시스가 됐던 저희가 갑자기 뭐 펑셔널 스페이스에 있어서 펑션이 됐던 어찌됐건 그거를 그냥 숫자를 곱한 거를 여러 개를 더해서 이제 코디넷을 잡는데 그 앞에 곱할 숫자를 그레디언트를 취해가지고 뭐 옵티마이즈 하고 싶다 그런 거일 텐데 지금 여기선 뭐에다가 그레디언트를 취해야 될까요? 그 GXY가 뭔가 저희의 새로운 베이시스고 그거가 곱해지는 근데 또 이 말을 하면서 제가 꼬이는 게 거기에 곱할 건 램다밖에 없는데 그건 다 모드 아웃 됐고 그래서 뭐에 그레디언트가 취해줘야 될지가 보이지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네, 그게 어려운 질문인데 지금 이제 이미 뭐를 상정하고 얘기하신 거냐면 미분기화 도구를 쓰는 상황을 상정하고 다른 게 뭐냐라고 물으니까 할 말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 상황에서는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뭐를 그냥 보시면 되냐면 EM 알고리즘을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정보량을 환원하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제가 타원 곡선으로 적어 놓은 게 그래서 토러스랑 같거든요. 그러면 이 타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정도가 적절한 비유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S1이라고 하는 거는 리그룹 구조를 가져요. 자명하죠? E2D IT 자체가 매니폴드인데 E2D IT의 모임 자체가 근데 그룹 스트럭처에서는 리그룹이잖아요. 그러면 토러스는 S1 곱하기 S1이니까 리그룹이죠. 리그룹 두 개의 곱이니까 리그룹이 되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리그룹이고 지금 S1 자체가 아벨리안 그룹이기 때문에 교환이 되기 때문에 S1 곱하기 S1도 아벨리안 그룹이고 아무 스트레스가 없어요. 여기까지 전달이 되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프로젝트 스페이스로 인베딩을 해서 타원 곡선으로 이미지가 똑같이 대응이 되는 거죠. 타원, S1 곱하기 S1이라는 이제 관점을 버리고 지금 이 괴랄한 이퀘이션, 어떤 괴랄한 이제 그 3차 어떤 폴리노미알의 제로셋으로 바꿨다고 해봐요. 그러면 아벨리안 그룹의 연산이라는 것도 이 방정식 기준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전달이 될까요? 그러면 그 바뀌는 것 자체는 S1 곱하기 S1에서 리그룹 스트럭처 E2D IT 그거를 가지고 물론 만드는 거지만 기술은 철저하게 이 방정식을 기준으로 기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층위에서의 바꾸는 방법이 미적분학의 도구가 아니라 그냥 다항식들의 해집합인 것만 가지고 알고리즘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돼요. 그래서 이제 타원 곡선 자체가 아벨리안 그룹이 되는데 그 정의하는 거는 E2D IT를 가지고 정의하지 않아요.
되게 이상하게 정해요. 그래서 실제로 알고리즘 보시면 타원곡선 써놓고 두 점을 찍으면 두 점을 연결하는 라인 세그먼트를 해가지고 리플렉팅을 하면 그 점이 이 두 점의 덧셈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S1 곱하기 S1의 리그룹을 가지고 보면 그런 게 전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화학적으로 다른 걸로 바뀌어 있고 이렇게 바꾸게 되면 장점은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레디언트 센트를 하는 것들은 이미 예를 들어 실수나 복소수 정도, 사실 실수로 생각하는 거죠. 그 정도에서 파라미터가 연속적으로 가는 상황이니까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적분학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타원 곡선의 경우는 실수나 복소수가 아니라 파이널 필드 같은 걸 써도 여전히 이런 대수적인 알고리즘으로서의 아벨리안 그룹은 안 깨지거든요. 그래서 써먹을 수가 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화학적으로 변성이 되는 층이라고 생각하시는, 물론 이게 오버랩이 있는 거가 당연히 있어요. 있지만, 그래서 토로스는 그걸 언제나 충족해서 좋은 예시가 되는데, 이, 지금 예를 들어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 타원 곡선의 이퀘이션을 보면 이게 아벨리안 그룹처럼 보이시냐? 안 보이실 거예요, 눈에. 그쵸? 그러니까 뭔가 바뀌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대수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그거 자체가 요긴할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분계를 쓰는 거는 이미 수학적 도구에서는 다변수 해석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다변수 해석학과 선형 대수를 그대로 쓰고 있으면 사실은 미분계를 하고 있다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고요. 이 도구가 어떻게 바뀌냐면, 호몰로지 대수랑 가완 대수로 바뀌어요. 계산 도구가. 컴퓨테이션, 이제 툴이 바뀌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폴리노미얼 링에 대한 정보에서 아이디어를 보는 걸로 정보가 실제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게 요긴한 이제 사항들이 그냥 있다. 저는 좀 그 정도로 이해를 해요. 괜찮을까요? 디스커션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원래 12시에 다른 미팅이 있었어서 아, 예. 혹시 그러면 좀 저 다시 쐐기곱부터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좋을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레코드는 죄송합니다. 여기서 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